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매사에 항상 불만만 가득했던 남편이 저희 아빠와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부모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건 당연해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배려보다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마찰은 자주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말았죠. 결국 큰 싸움이 몇 번씩이나 오고 가게 되면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저와 의견 충돌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눈치가 없는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했던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빠 건강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가시기 전에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큰 사위인데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아야지. 그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이 힘겹게 누워 계신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밖에는 없었냐고. 내가 동생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다고. 원래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거야. 그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아빠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상태셨어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항암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분명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2년을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아빠의 체력도 바닥나게 되면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울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급격하게 퍼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면 3달, 짧으면 1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동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 왔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파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툭 건들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엔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왜요?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 보시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매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선 곧 세상을 떠나실 테고 그럼 남겨두신 재산을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생각인 거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집안의 장녀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며? 처남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지. 형부는 지금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언니가 아빠 재산 전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큰 사이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이 챙겨준 거 아시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했을 때 솔직히 형부 쥐뿔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가 끝이었는데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저희 언니를 형부한테 넘겨줬으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말만 거창하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는 저희랑 살 때보다 형부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불행하다고요. 툭 하면 일도 나가지 않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큰 사이로 들어왔는데 철없는 막내처럼 언제까지 지내실 건데요? 처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처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동생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불만을 털어놓겠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차라리 앞으로 살면서 입을 열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가리지 않고 뱉었다는 거에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나눈 대화의 결론은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 밤새도록 싸웠겠죠. 남편은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속까지 좁아서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다녀간 이후 저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길래 동생들이 먼저 와서 아빠를 간호해 드리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거기에 더해 시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열면서 아내 상황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어쩌실 거예요? 남은 시간 저와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서두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저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처남이랑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다고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오늘만큼은 장인어른께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다고 제 아들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교통 정리를 하셔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괜히 먼저 세상 떠나시면 재산 싸움이 결국 가족들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가족들과 등 돌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온 김에 결정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돈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어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아나? 내 재산을 자네가 참견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쓸데없이 살쳐서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남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게. 환자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 병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네?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우리 집이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받아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 거야? 장인어른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 줄 알아? 왜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빠 재산 받아온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처남이랑 처제한테 장인어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다 넘기고 알아서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당신 식구들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장인어른 세상 떠나면 나는 처남이랑 처제 얼굴 볼 생각 없어. 인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럼 최대한 우리가 받는 재산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 집안에서 제일 큰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물고 뜯고 한다더라. 내 아들이 큰 사위인 만큼 타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사돈어른께서 좋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라고. 다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면 되겠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아빠 앞에서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한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괜한 피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병실을 빠져나가시긴 했지만 아빠의 재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다시 앉아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누면 누구 코에 붙이겠소. 장인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던 집도 처분됐고 장인어른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처남이랑 처제 업어 키우듯이 했었다면서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밑에 처남이랑 처제도 살펴주지 않겠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좋겠냐고.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아빠 재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하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가족들과 등을 보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당신 때문에 동생들과 등 돌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거 가지고 엄청 저울질 하시네.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을 거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어른 얼굴 보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장례식장에서나 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올리려 하자 아빠가 제 옷깃을 잡으며 참으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빠도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옆에 계셨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에 너무 괴롭기만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시댁에 갔을 게 뻔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재운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수술 도중 쇼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빠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버리신 아빠는 자식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같아 보였습니다.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분노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위로를 해 주시기는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건 아닐 텐데 유언장 같은 건 없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돈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요? 방금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남긴 거나 받아가면 되는 거지.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동생들 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남긴 재산 필요 없거든요.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을 처남이랑 처제한테 전부 다 주겠다고?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과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애들이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혼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끝내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남편한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 상의의 봉지에 담겨있던 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있던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죠?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웃고 떠들면서 맥주에 치킨 뜯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을 예정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문해 놓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장례식장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서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 더 맛없어지기 전에 해치워 먹으려는 건데 상관없잖아. 아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형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좀 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셨을 때 형부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양념 범벅인 닭다리를 뜯으며 멀리에서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형부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못하죠. 아이씨,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 일단 배 좀 채우려고 닭다리 한 개 뜯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냐? 지금은 아까 먹고 남은 것 좀 먹겠다는 건데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살아계실 때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못 드셔서 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영정사진 옆에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남편이 먹던 치킨을 양념에 버무린 뒤 미소를 띠고 있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치킨을 들고 아빠 보고 드셔보라며 사진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 식구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달려들자 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아빠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겨우 뜯어 말리셔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술이 좀 과했는지 치킨이 들어있던 박스를 들어 아빠의 영정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고 부딪힘과 동시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영정사진은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세상 떠나서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줬냐며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장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었죠. 유언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가족 몰래 아빠를 따로 만나 재산을 토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저에게가 아닌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녹음해 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재산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희 동생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고 저와도 좋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며 애들 친권까지 빼서 내칠 거라는 막말을 하면서 병실에 물건까지 아빠에게 집어 던졌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로가 사이좋게 재산을 분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아빠한테 독서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었고 시부모님까지 몰래 와서 본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앞으로 며느리의 인생길이 편해질 거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고 동생들한테 재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듣게 되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동생들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길 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제가 앞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 저 또한 바랬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길 원했었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더는 들을 필요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재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려 했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화가 시부모님께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홀라당 넘어가 버려 집도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네요. 만약 남편이 저희 아빠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테고 동생들의 삶에 변화도 없었겠죠. 동생들은 자신들만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돈이 적지 않게 필요할 거라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혹을 떼버리고 나니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보미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미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봄이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봄이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봄이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보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보미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보미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 며느리로 들일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딸린 하정 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봄이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만 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만 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남자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 겨울에 외출을 하셨다가 바닥이 얼어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넘어지시면서 골반 골절로 입원하셨고 불가피하게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 만큼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골반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재입원을 반복해야만 했었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 옆을 살펴드려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획에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엄마의 곁을 지켜주셨겠지만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곁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댁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점점 마찰이 심해지자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서 오는 상처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로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몇 번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꼴보기가 싫었는지 지긋지긋하다며 외박까지 잦아지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면 자주 신경은 못 써줘도 최소한 관심 정도는 가져줄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 감정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이번에 겨우 퇴원해서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시니까 잠깐 같이 뵈러 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당신이 사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공황장애가 와서 엘리베이터 못 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아파트 계단으로 걸어 다니겠어. 힘들어서 안 돼. 자꾸 거짓말 할 거야? 당신 어제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나랑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렇게까지 싫은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내가 장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 충분히 당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말 공황장애 있다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건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수술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뵌 적 없었잖아. 나 혼자 엄마 보러 가면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셔. 가서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공황장애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설마 엄마가 입원하면서부터 명절 당일 못 가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집안 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리고 왜 꼭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명절 당일 못 간 거지.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었잖아. 그때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셔서 집안일 내가 혼자 다 한 거 몰라? 그리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랬어. 심각하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내일 나 엄마 보러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내일은 힘들다고 전해드려. 남편은 그런 건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할 말이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어머님, 죄송한데요. 내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시거든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는 아직도 몸이 편찮으시냐? 수술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 거야? 그래서 내일 못 온다고? 내 아들도 알고 있는 거니? 통화 좀 하게 잠깐 바꿔봐라. 이런 일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내일 모임 준비 다 해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못 온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제가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네자 시모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모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었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음날 시댁에 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내일 우리 집에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계속 참아주고 배려해주니까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아? 당신 멋대로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얼마나 배려해줬다고 그래?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자꾸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한 채 어머님 댁에 간 게 한두 번이었는지 알아? 오히려 배려는 당신 집안 사람들이 없는 거지. 결혼한 건 내가 후회된다고.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지.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누가 병든 엄마 모시고 사는 당신을 좋아하겠어? 우리가 그동안 배려해 줬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우리 집에 먼저 와. 알겠어? 남편과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살펴드려야 한다고 부탁을 한 건데 시모와 남편은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커진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미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했었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주고받다가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겹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듯 거의 누워만 계신다고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아침 일찍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 많았었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이 한번 골절난 이후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처음 골반 골절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걷는 건 거의 무리일 것 같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엄마는 병원비부터 걱정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둘러대시더니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라 엄마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에게 부탁 같은 건 일절하지 않으셨죠.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으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찾아뵈서 살펴드려야만 했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픈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짐을 나누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다며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설명드린 뒤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애써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침 일찍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시모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가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냐?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여기 올 상황이니? 내 아들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 아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너희 엄마 걱정은 돼서 아침부터 여기로 달려온 거냐? 오늘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사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 안색을 보니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제가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대화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며느리도 옆에 있으니 잘 됐네요. 어제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내 아들이 어제 며느리한테 저희 집에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느리가 사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집안만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 사정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 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끊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입장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제 아들과 한바탕 했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다던데요. 사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전혀 몰랐네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서 최대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하길래 태어난 건데 사돈 집안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 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생긴 일들이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서 힘들게 결혼까지 한 건데 사돈 때문에 애들 이혼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직 손주도 못 하나 봤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돈,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갑시다. 요즘 시설도 좋은데 굳이 이 집에 박혀 있을 이유 없잖아요. 사돈 딸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탓을 돌리는 건데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정 이해해 주셨어요? 무조건 어머님 편하신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그이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불만만 늘어놓고 조금도 귀찮은 건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데 그게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오지 않겠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어요. 저희 집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맞춰드렸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성치 않은 거 뻔히 아시면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환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어디서 시애미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거야? 사돈, 보셨죠? 얘가 이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있잖아요. 이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이거 사기 결혼 맞죠? 저희가 정말 속아서 결혼한 거니? 제 아들과 이혼을 하면 피해자는 저희 집안이니 당연히 위자료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직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으니 오늘 저녁 모임에 늦지 말고 참석해라. 끝까지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사돈, 저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돈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저희 부부 일인데 시모는 모든 상황의 탓을 저희 엄마한테 돌리고 있었죠.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듯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댁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금방 오겠다며 엄마를 진정시킨 뒤 그날 결판 지을 생각으로 시모를 뒤쫓아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시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일단 뒤를 따라갔는데 63빌딩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잠시 뒤 시모가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시모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몸을 숨긴 뒤 시모와 남편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많이 늦은 거 아니냐면서 서둘러 59층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시모는 빠른 걸음으로 금세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길래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시모와 남편이 향한 59층으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시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도 그 뒤를 따라 59층으로 향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라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한 시모와 남편한테 걸리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눈앞에 시모와 남편이 서로 웃으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와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하고 말았죠. 시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남편에게 끝나면 연락하라고 얘기한 뒤 자리를 비켜주자 남편은 반대편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보자마자 유선 씨가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 해줄 인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서 선자리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선 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충분한데 괜찮으시다면 식사 끝나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결혼한 저를 놔두고 선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얼굴 좀 같이 보러 가자고 부탁했을 때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선자리를 보려고 59층을 밥 먹듯이 출입했다는 말을 꺼냈을 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는 온갖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던 남편이 처음 본 여자한테 인연이라면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작업 멘트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 마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끝까지 미행하면서 증거물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아직도 사돈집에 있는 거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 일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야 쓰겄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거든. 할 일이 많으니까 서둘러 와야 될 거야. 내 아들이 오늘 중요한 손님을 데려올 예정이거든. 너는 나를 도와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쓸데없이 토달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하겠니?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내로 와야 한다. 딱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시댁에 들어갈 계획을 잡았는지 시모 혼자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저를 불러 최대한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미 남편과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달달한 시간을 가진 뒤 레스토랑 라운지를 벗어났고, 저는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남겨둔 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현관문으로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왔다며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시모는 시간이 없다면서 저에게 음식 만들 재료를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시길래 저를 막대하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이 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성분은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자리 알아보는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정도로 생각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사돈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음식들을 봐봐라. 이 정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받지 않은 거겠지.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친구라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대면 되겠니? 너도 개념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더 개념이 없구나. 이런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재료 손질이나 빨리 해라. 내가 아까부터 시간 없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서둘러 움직이라니까.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저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바로 새 며느리를 들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걸 거의 하지 않았고, 발등에 불이 붙은 시모는 시간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그만 돌아가라면서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저도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고 대묻자 시모는 이제 그만 가도 된다면서 병자인 사돈이나 돌봐주러 가라며 막말을 뱉어 대셨죠. 떠밀리듯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앞에 남편과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다시 끌어들이더니 음식 해주는 아줌마라고 인사드리라며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주방에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시몬은 그런 저를 끌고 주방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열었죠. 너희 둘,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내 아들이 몇 번 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온 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은 이혼할 거라서 아직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네요. 그럼 레스토랑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들인데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받을 상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저 여자가 둘이 잘 되라고 응원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보고 음식까지 만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요. 당신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저기요. 그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사람 아내인데 모르셨어요? 이 집안 아주 개판인데 그쪽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순간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놈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유선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저 여자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고, 그럼 법적으로 남남인데 유선 씨가 피해볼 일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쪽도 상간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저한테 위자료 줄 생각 아니시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나랑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남편을 따라온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몰랐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붙잡으며 좋은 인연 망치지 말자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서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 여자는 남편 보고 더러운 놈이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렸고 그렇게 그 여자는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던 침을 닦던 남편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친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려 하는 순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고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 조절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똑같이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저와 시모를 분리시키더니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똑같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 어깨를 밀치며 점점 구석으로 몰아세웠고 제가 주방 구석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은 시모는 옆에 펄펄 끓고 있던 냄비를 힘겹게 들더니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라면서 제 머리 위로 부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에 발이 미끄러졌고 시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시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냄비 안에 있던 펄펄 끓던 국이 시모의 손에 떨어지자 놀란 시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냄비 안에 있던 국이 미끄러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르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살려달라며 주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찬물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와 아주버님이 뒤늦게 오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시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시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물로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어요.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남편한테 이미 많은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이 아프고 나서야 제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네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